주요 입지라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강남이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33M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잘 안 돼요, 오히려 강남이.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에어비앤비로 먼저 가는 것보다는 33M2를 먼저 가볍게 2개 정도만 해보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로 넘어가면 훨씬 편할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꿈틀입니다.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여긴 지금 신촌입니다. 신촌 에어비앤비 잘 되지 않나요? 신촌 에어비앤비 장난 아니죠. 여기서 33M2도 잘 될까요? 신촌은 한번 봐야 돼요. 그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고, 사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하면 되는데 33M2는 구체적으로 어플에 들어가서 달력을 찍어보고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해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주요 입지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33M2는 주요 입지라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외곽에 있는 그런 데에서도 100만 원 넘게 나는 지점도 많아요. 신기하죠? 그러면 따로 데이터 분석 안 하고 그냥 주요 입지라고 들어갔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많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강남이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33M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잘 안 돼요, 오히려 강남이. 오히려 완전 외곽지로 빠져가지고 하는 게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듣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는 그냥 잘 되는데 들어가면 되는데 네, 33M2는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33M2가 사실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론 데이터 분석 하나만 보면은 33M가 조금 더 어려운 거 맞긴 맞지만 에어비앤비는 그 이외에도 집주인 동의도 받아야 되고 주변 세대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나 집주인 동의는 그냥 그렇다 쳐. 요즘에는 다 받아요. 집주인 동의는 쉬워요. 근데 주변 세대 동의가 진짜 빡세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33M가 훨씬 쉽죠, 사실. 주변 세대 동의가 그렇게나 어려운 거예요? 그쵸, 진짜 어렵죠.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옆에 살고 있는데 옆에 외국인이 막 들락날락 거린대. 시끄럽고 막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올 테고 늦게 샤워하고 빨래 돌리고 막 그럴 텐데 싫지. 나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집주인이야 뭐 월세라도 5만 원 10만 원 올려주니까 그냥 한다고 쳐도 주변 세대 사람들은 뭐 도움 하나도 될 게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다가구나 빌라를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에어비앤비 허락해달라면서 왔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세대 동의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겠네요. 예, 그쵸. 예, 주변 세대 동의해서 많이 맡기고, 그래서 특이하게 주변 세대에서 동의를 안 해주게 되면 그냥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그런 특약사항을 걸기도 하고 막 그래요. 계약금 무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에어비앤비로 먼저 가는 것보다는 33M2를 먼저 가볍게 2개 정도만 해보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로 넘어가면 그래도 집주인 동의받는 스킬도 늘었을 거고 뭐 집 꾸미는 스킬도 늘었을 거고 여러 가지 구매해야 되는 사이트들 뭐 플랫폼 이런 것들도 다 알게 될 거고 하니까 훨씬 편할 거예요. 입퇴실 안내 같은 것들도 해볼 거 아니에요. 청소 알바도 좀 써보고. 그거를 처음에 에어비앤비로 경험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시도했다가 실패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당연히 어려운 것부터 시작을 하면 어렵지.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지금 고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부동산이랑 연이 다 돼가지고 연락처가 다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럼 그런 사람들의 매물 잡는 능력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지, 초보자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처음에 좀 학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바로 응용 예제부터 풀어버리는 거지. 바로 킬러 문항 풀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3M2를 정말 초보자분들이 먼저 입문하고 에어비앤비로 넘어갔을 때 네,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집주인 동의 받는 거. 집주인 동의를 받는다는 건 결국 부동산이랑 소통을 잘한다는 거예요. 부동산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분이랑 소통하는 거 일단 되게 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집 꾸미는 거는 오늘의 집이나 이런 데를 많이 찾아볼 거기 때문에 집을 꾸밀 때 어디서 예쁜 것들을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또 손님 입퇴실할 때 어떤 정보를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퇴실하시고 나서 청소할 때 청소 알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풋살 열심히 하면 축구할 때 도움 되나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풋살하면 축구 도움이 되면 되지. 근데 처음부터 축구 해보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 물론 풋살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 항상 사람이 뭔가를 할 때는 내가 8, 900팩이 100개가 목표라면 처음부터 100개 해야지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한 개만 해야지. 아니면 오늘은 그냥 8, 900팩을 하기 위해서 엎드리기만 해야지.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부터. 그래야 결국 100개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에어비앤비가 수익적인 측면에서 되게 매력적이라서 입문자분들이 혹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에어비앤비는 막 3, 400만 원씩 진짜 실제로 남기도 하거든요. 근데 율로 봐야죠, 율로. 그러니까 수익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1억 넣고 300만 원 버는 거랑 1000만 원 넣고 300만 원 버는 거랑 다르잖아요, 개념이. 그죠? 수익률로 봐야 되는데 사실 수익률로 보면 33M2가
더 좋긴 해요. 왜냐면 주요 입지에서 300만 원, 400만 원 남는 데들은 일단 3룸이고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크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3, 400만 원이 남아요. 근데 우리가 초보자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초보자인데 이거 하나에 5, 6천을 태울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또 외곽에 빠져서 하잖아요. 주요 입지가 아니라 외곽에 빠져서 하면 그렇게까지 안 남아요. 한 100에서 150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600만 원 정도 들여서 100에서 150 남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땐 사실 수익률로 보면 33M2가 훨씬 더 좋죠. 결국 이제 어떤 문제냐면 에어비앤비를 하는데 10의 노력이 들고 33M2 하나를 하는데 2의 노력이 든다고 해봐요. 그럼 에어비앤비는 10의 노력을 한 방에 들여가지고 10 정도의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33M2는 2를 반복해 2를 하면은 3 정도의 효과가 나와요. 2를 5번 하면 10이 되죠. 에어비앤비랑 똑같은 노력을 들였을 때 3 곱하기 5 하면은 15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의 측면에서 보면 33M2가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냥 33M2 한두 개 정도만 해봐라. 그냥 한 개 정도만이라도 해보라 이거예요. 한 개 정도만이라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에어비앤비로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에어비앤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에어비앤비로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에 더 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초보자가 처음 경험하기엔 33M2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죠. 대표님이 근 1년간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실제로 그런 성장에 도움이 됐나요? 그럼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 중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빠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할 정도로 되게 저한테는 영감을 많이 줬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헬스장을 가기 싫으면 뭐부터 하라고 나오냐면 헬스장 신발을 사서 그거를 신는 것부터 해라. 그게 첫 단계다. 그러니까 그게 습관의 첫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헬스장을 간다 하면은 내가 가서 뭐 무슨 운동 해야지 막 계획 짜고 2시간 해야지 막 이렇게 계획 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헬스장 신발을 신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은 김에 다음번에는 신은 김에 일단 가보게 되고 처음에는 운동하러 가지 말라. 그냥 찍고 와라. 그래서 찍고 오게 되고 그럼 찍고 왔으면은 샤워라도 하고 와요. 샤워하고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온 김에 뭐 러닝머신이라도 뛸까? 러닝머신 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웨이트 하나라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게 한 달, 2달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나는 매일매일 헬스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수학 강사 출신이었으니까 항상 예제 개념 학습하고 기본 예제 풀고 그 다음에 예제 풀고 발전 예제 풀고 그 다음에 심화 예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4점 킬러 문항 풀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 되잖아요. 사업도 똑같아요. 사업도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시작하면 당연히 꼬꾸라지는 거야. 처음에 킬러 문항 어떻게 풀어? 천재도 아닌데 사업 천재들이세요? 아니시잖아요. 저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항상 기본부터 하고 낮은 단계부터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더 빠른 거예요. 내가 킬러 문항을 풀라 그러면 킬러 문항 푸는데 4시간 걸려. 근데 내가 기본 예제 풀고 킬러 문항 풀면 3시간 만에 풀어. 그러면 기본 예제부터 하고 가는 게 효율적이라는 이 말이에요. 요 말이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 중에 에어비앤비를 해보려다가 너무 어려워서 33M2부터 해보려고요 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멋있는 말로 끝내야 되는데